안녕하세요. 달빛 아니온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중국의학 사상사 79번째로 이고에 의한 이전 시간에 그 졸업반 학생들에게 그 고대 명의들의 의안을 주고 분석해 보라고 그랬죠. 이거 이제 런하우스가 직접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의안이 마목입니다. 마비 이제 자 보죠. 이정신이라는 분의 부인이 병이 들었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육맥이 좌우 맥, 천간척 모두 그러니까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중맥인데 현맥과 홍맥과 완맥이 모두 서로 합쳐져서 나오는데 누르면 강하게 누려서 천치 깊게 잡아보면 힘이 없고 현맥이 위에 있다. 이것은 풍로의 사기가 아래로 빠져서 음으로 들어간 것이니 따라서 양맥이 흐르지 않는 것이다. 양도가 막혀서 통행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 증세가 뭐냐면 삐목, 눈을 감으면 온 전신이 마목이 오는 거야. 딱. 그리고 낮에는 좀 나아지는데 밤이 되면 심해지고, 그래서 그걸 마목감을 느껴서 주의해야 할 카이무. 눈을 뜨면 그 마목감이 잠시 좀 사라져요. 그리고 오래되면 또 오래되면 이제 그게 멈춰요. 그래서 항상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세가 발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목이 무서워 가지고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러니 몸 전체가 무거워요. 그리고 때때로 가래가 낀 기침을 해요. 그래서 느끼기에 가슴에 항상 담이 산 것 같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때때로 번져해져요. 그리고는 기가 짧고 받아서 흐물 헐떡이게 돼요. 그런데 기분은 충성하다는 거는 그 뭐 좀 팡팡하다는 거죠. 우리말로 통통하게 살이 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이 뭐 그렇다고 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아요. 대소변도 정상이에요. 마목이 이렇게 마비가 딱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한참 앉았다가 일어나면 아무 감각 없는 거 있죠. 그런 감각이에요. 마목이 풍으로 인한 거라는 건 삼척동자도 모두가 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세밀하게 그걸 분석해 본즉 구별이 있을 수가 있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면 또한 마목감이 있어요. 마치 또 뭐와 똑같으냐면 쭌수어주죠. 그러니까 밧줄로 오래 묶여져 있으면 끈으로 오래 묶고 난 다음에 그걸 확 풀으면 어떻게 돼요? 마목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래서 움직이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뭐예요? 무릎 꿇고 있다 일어나면 마목 못 움직이는 거 똑같은 거. 오래 지나고 나면 좀 스스로 낫는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에 이 엔즈 그 증명을 하는데 이거 보니까 풍사가 아니다. 뭐 하냐? 그러니까 우리 보면 기가 돌지를 못하는 것이다. 주된 치료는 당연히 그 폐 중에 폐의 기운을 보호해야 된다. 그럼 마목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경맥 중에 화가 쳐서 양분으로 들어오면 화가 동하니까 그 중에 마목감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 겸하여 음화를 제거해야만 나을 것이다. 경맥 중에 화가 승하여 그 양분으로 들어가면 그 호가 움직이니까 그 중에서 화가 동하니까 마목이다. 당연히 그 화를 제거해야 된다.
이건 조금 논란의 거리가 있겠죠. 다음 가래가 낀 기침을 하는 것은 가을에 추운 것이 외부에서 또는 동시에 상부에서 발작하는 것으로 당연히 따뜻한 약으로 그 피마오를 실하게 해줘야 될 것이다. 몸이 무겁고 맥이 완한 것은 습기가 잠복해 있어서 발작하는 것이다. 때때로 조화한 건 번조한 것은 어떻게 했냐면 승양 익혈해줘야 된다. 그래서 약간 습사를 사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경맥이 통행해서 그 음양이 조절돼서 나을 것이다. 란실 밀장 이거에 유명한 그 의안집이에요. 너무 유명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런라우스의 설명을 보세요. 환자는 이정신의 부인이다. 하오마이 맥을 잡아봤더니 부포부참 뜨지도 가라앉지 않는 중후 적당한 선에서 잡히는데 그렇게 중후맥이 잡혔는데 어떻게 보면 현맥과 홍맥과 완맥이 서로 합쳐서 누른즉 힘이 없다. 현홍 완맥상은 그렇게 쉽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중부에 출현한 현홍맥상은 힘있게 깊게 누르면 힘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또한 누른즉 그 촌부에 힘이 없다. 이거는 런라우스가 증상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완이라고 하는 이런 무력하고 힘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뜻은즉 병기가 어디에 있냐? 병기는 상부에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풍러의 사기가 아래로 빠져서 음중에 들어가서 양따오가 부싱하다. 이 말은 이것이 환자의 병기다. 총괄한 것이다. 그래서 현맥이 위에 있어서 현홍하다는 것은 풍러의 표현이고 현맥은 간맥이니 풍의 맥이 아닌가. 홍맥은 러의 맥이다. 그래서 풍러의 맥이라고 본 것이다. 소위 아래를 음중에 빠졌다고 하는 음은 뭐라냐면 삼은경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뜻인즉 삼은경이 풍러가 막 산동 바람 요동치는 것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양도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가 운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그 티웨 부샹커더와 만약에 깊게 이해를 못한다면 아래에 병변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이 말을 이해가 안 되면, 지금까지 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 학생분들에게는 그냥 아래에 있는 병변의 표현을 보고 이 병기를 좀 더 깊게 이해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이 삐무 쉐이자오 잠에 드는 즉 전신이 마비가 온다는 것은 이 마음의 특징은 뭐예요? 낮에는 조금 줄어들고 밤에 심하다는 것은 바이테는 잠을 안 자잖아요. 그 마무가 안 오고요. 오는 마무가 가벼워져요. 밤에는 잠을 자면 특별히 심해져요. 그래서 이 마비감을 참아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정신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눈을 살짝 뜨면 마무가 조금 좋아져요. 정체적으로 뭐 이와 같은 마무는 뭐와 관계있어요? 자는 것과 관계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티시엔추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한 펑러가 아래로 삼음중이로 빠졌다는 문제를 여기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환자가 그래서 감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편안하게. 전신이 마목이 오는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몸이 무거워요. 그리고 때때로 또한 가래가 낀 기침을 해요. 그리고 가래 또한 작지 않아요. 가슴이 항상 가래가 낀 느낌에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는 때때로 발작적으로 번져해요. 그리고 기가 단축이 돼 갖고 흐물을 때게요. 그리고 기부가 살이 충만하다고 하고 음식은 잘 먹어요. 대소변이 정상이에요. 이걸 보자면 환자는 BM 빵들은 좀 살이 통통한 사람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담수배 체질인 사람이에요. 담수배 차 있다는 얘기죠. 음식에 여전히 잘 먹는다는 것은 그 대소변이 정상인 걸 봐서는 뭐냐면 소화기관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주로 문제가 마목 하나에 있다는 겁니다. 임상상 이게 마비감은 대부분 풍의 표현인데요.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뿌이딩도 반드시 풍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오래 앉아 있으면 마모기 감각이 있죠. 피가 안 통하는 거 있잖아요. 마취도 뭐냐면 줄을 갖다가 꽉 조여졌다가 오랫동안 방지 묶어놨다가 한 번에 풀면 마목이 뿌들리야. 이거 아주 굉장히 심하잖아요. 못 일어나잖아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똥접 부간동 또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서 풀리면 혈맥이 통하면 좋아져요. 여기서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뭘 할 수 있어요? 마가 전부 풍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소요도 모든 마비감이 풍의 문제로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보면 기가 운행하지 않아도 마목감이 올 수가 있어요. 그가 앞에서 말한 양따오 뿌싱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가 불행하는 거예요. 폐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잘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폐의 기를 보호해야 돼. 폐가 기를 주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말하는 양도가 불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양맥이 움직이지 못한다. 폐기를 보호한 후에 마목은 스스로 사라질 겁니다. 그가 여기서 또한 말하는 것 중에 기가 왜 움직이지 않나요? 문제는 폐기가 연기와 위기를 추동하는 것이 폐기 아닙니까? 주야오시 후어러가 삼인경맥 중에 들어가서 기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의 통로가 잘 돌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면적으로 폐기를 보호해서 양다오가 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한면으로는 그 양도를 그 음맥 중에 들어가는 후어로를 사해서 그 음맥이 안 통해서 양맥이 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후어로가 음맥중으로 들어가고 기도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기의 흐름을. 그래서 음화를 제거해야 된다. 나만 회의꼴라이 칸 마이지.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고 맥이 현옥맥인데 그러는 화가 위로 솟구치는 그 때문이에요. 맥이 완하다고 하는 것은 기가 상해갖고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누르면 약한 맥이 전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때때로 조금 그 가을에 낀 기침이라는 것은 가을에 추운 한수입의 기가 폐에 차가지고 그런 것으로 당연히 폐의 기를 보호하면 될 겁니다. 환자는 기가 허옇고 습이 성한 체질이에요. 기가 못 돌아니까 습이 안 돌죠. 임상상 이런 규칙이에요. 바짝 마른 사람들은 화가 많아요. 그러나 살이 찐 사람들은 습이 많고 대신 기가 작아요. 이고의 내상 이론에 따르면 기가 아래로 빠져서 습탁한 기운이 주로 아래로 흘러버려서 습탁이 아래하니까 음화가 거꾸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흉경맥에 올라오는 게 이제 이고의 이론이고 이고의 그 특특한 의안이죠. 그래서 그가 만든 양을 올리고 기를 돋고 혀를 더하는, 그리고 음화를 약간 사해서 습사도 동시에 약간 사하는 이런 치료를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전기를 올려주고, 그래서 전기를 도와서 사기를 제거하고, 그래서 이 의안의 주된 정신은
전기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방면이에요. 그래서 웨이시에는 살짝 사하는데 음중의 화가 심한 것이 아니겠죠. 살짝 사하고 다시 그마요 담습을 잘 흘러서 말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경맥이 통하게 해주고 그래서 음양을 조절하니까 나은 거예요. 이거가 처방한 방제를 보면 기를 보호하고 양기를 올리고 중초를 조화시키는 당제예요. 그 중에 생감초와 황백을 썼는데 이 두 약으로 화를 사하는 얘기예요. 생감초로 화를 사하면 그렇게 심하지가 않겠죠. 황백으로 그 하초의 화를 사하는 대표적인 약이죠. 근데 술로 법제했기 때문에 그 한한 차가운 성질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복령과 택사가 습을 제거하는 약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약이 지금 뭐예요? 성감초, 황백, 그 다음에 복령과 택사로 습을 제거하고요. 승마, 시오, 이거는 뭐예요? 보증익기 따오는 주약들의 약기를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창출과 차오도코, 이건 습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중추에 들어가기도 하고 습을 제거하는 약이죠. 이상의 약들을 각각 한돈 5분 정도 썼고요. GP 하고 당기, 션, 백출 각 이 2돈씩 썼고요. 백자각 인삼을 3돈씩 썼어요. 예. 그 다음에 폴차오, 쯔간차오를 각 이 4돈씩 썼어요. 예. 많이 썼네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쓴 게 황기를 5돈을 썼어요. 그래서 이 방제를 보면 뭐예요? 황기, 자감초, 인삼, 당기, 승마, 시오, 이 백출, 이게 뭡니까? 당귀, 이게 보증익기탕 아니에요. 그다음에 진피, 주피. 이 방주는 보증익기탕을 변화해서 나온 것으로요. 그 중에 허중이라고 하는 건 중추를 조화롭게 하는 바로 당귀와 백출, 차오도코, 쯔간차, 황치, 런션, 성마, 차유 이와 일련의 약들을 써가지고 이거 뭐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약들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 보증이 차오도코도 뭐 위를 습을 제거해주는 그 카이웨이 해주고 습을 도와주니까요. 이게 뭐 보증익기탕 아니에요. 이게 뭐 그대로. 특별히 이분이 창출을 사용하고 차오도코를 사용하고 폴 차오를 하고 푸링 저시에 이런 그러니까 보증익기탕에 이렇게 습을 제거하는 약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개념을 이제 이거는 기를 올려주는 건데 복령은 대표적으로 기를 내려주는 약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복령을 잘 안 써요. 보증익기탕을 쓸 때. 그래서 우리가 상한론에서 했죠. 복령, 게즈 두 가지 약을 합쳐가지고 기를 습사를 내려주면서 기를 내려준 장을 많아요. 그래서 게즈 복령환 같은 것들이 뭡니까? 그 부인들이 그 산후에 어혈이 빠지지 않을 때 쓰기도 하고요. 게즈 복령 수음이 차오를 때 그 수음을 내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증익기탕에 복령이나 저시의 이수약들은 잘 안 들어가는데 우리 여기서 이 보증익기탕을 창시한 뭐예요? 이동원의 그 안을 보면 뭐가 돼 있어요? 보증익기탕에 같이 습사가 차이면 복령과 택사를 같이 넣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일련의 약들은 보증익기탕에는 없어요. 없는 약들인데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이 습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습을 제거해 준 약이고요. 폴 차오는 진포 차오라고 하는데요. 이는 폐에 들어간 약이에요. 그 폐를 따뜻하게 해주고 담을 제거하고 기침을 잡아주는 약인데요. 현재는 결석증, 정말 신장결석, 방광결석, 담결석 등의 진포차오를 많이 써요. 근데 진포차오는 이수의 작용이 그렇게 큰 이수약은 아니에요. 보자면 폐와 기와 수의 관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진포차오라는 약은 크게 폐기를 더해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기가 돌면 수기도 돌잖아요. 그러므로 물을 빼기 위해서 역시 빼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진포차오의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런나우스에 하면
스촨산이 효과가 비교적 좋다고 하고요. 카이시아의 황, 아시아의 황의 국화입니다. 국화 찾아보니까 국화가 필 때, 조그마한 국화가 필 때, 샹这个 이럴 때 모든 지역에 중국 전 지역에서 나와요. 이 환자 부셔오시에 탄소마, 이 환자가 가래로 기침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찐포차오로 뭐예요? 숨을 제거하고 담을 제거하는 작용을 넣어서 추가한 거예요. 중위 변증의 각도로 본다면 이 병은 걸국시 무슨 병증입니까? 전면의 병기의 분석과 임상 표현, 기여 습성의 체질, 목전의 병의 상황인 화와 열이 경맥에 타고 들어와서 조성된 것으로 엄중하게 기의 순환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마목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은 기허, 습성, 러시 삼음의 열이 성한 것, 이 세 가지로 이제 변증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기가 허해서 기가 돌지 못하는 것이고, 그 습이 성해가지고 더욱 기의 흐름을 막았고, 그 음도에 삼음경맥에 있는 약간의 열이 치성한 것들이, 음호로 인한 열이 치성한 것들이 결국 이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기의 흐름을 막았다. 이와 같은 안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마목이라는 병이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기허 또는 기가 체에서 조성된 것으로, 그렇죠. 이때 마목은 풍사를 맞아서 중풍처럼 뭐 힘이 없었고 마목이 된 게 아니라 기의 흐름이 안 되니까 뭐예요? 혈이 흐르지 못하는 거죠. 기혈의 흐름이 적체된 거죠. 그 힘이 아주 심한 거죠. 그래와 같이 와서 마목감이 온 건데, 기가 체했을 때는 당연히 행기해주면 될 것이고, 기가 허할 때는 익기해주면 될 것입니다. 실부시 이등야영 이가우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반드시 이동원의 방을 처방해야 됩니까? 나따 부이딩아, 무슨 소리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로나스 이런 사상을, 이런 정신, 이런 변증의 그걸 배워서 손에 넣어야지. 방을 외워서 넣어 소용없어요. 늘 제가 이거 외워 넣어서 뭐 하겠어요? 내가 이런 방 이런 원리를 따라서 처방하면 되죠. 이런 얘기를 로나스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수도 없이 LA 강의 가서도 얘기하고, 외우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외워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처방. 제가 10년 동안 중국에 있으면 수많은 임상, 중국에서 내놓으라는 명의들, 뭐 교과서에 보면 다 이름 나오는 뭐 르드즈라우스, 무슨 뭐 당뇨병으로 유명한 라우스, 뭐 그 방제 유명한 뭐 다 만나서 옆에서 임상을 견습을 하고 밑에서 훈련도 받고 그랬지만 한 번도 그 처방 외우려고 해본 적 없어. 과연 어떤 정신과 변증으로 어떻게 환자를 보고 어떻게 처방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 런하우스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따 보이딩 무슨 소리냐? 반드시 이 약 그대로 써서 마목 되는 거 아니다. 치료되는 거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증해서 치료하는 그의 철학과 정신만큼은 여러분 손아귀에 꽉 잡아야 됩니다. 배워서 이해해서. 이 방제는 중점은 어디에 있냐면 보기에 있습니다. 자, 환기가 오돈으로 제일 많았죠. 그리고 습을 제거하고 화를 제거하는 건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이 처방을 보면요, 이분의 처방을 보면 동시에 뭐예요? 생감초와 자감초를 동시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분은 생감초와 자감초를, 생감초의 청열 해독 작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생감초가 그 뭐 식중독이 걸릴 때든지 피부에 독성이 내서 피부 발진이 있었는지 할 때도 이 생감초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감초의 해독작용은 원래부터 강한데 그 중에서도 생감초의 해독작용이 강하고요. 자감초로 갔을 때는 이게 보호하는 작용을 많이 하죠. 기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독특하게 이 뭐예요? 그 이동원 선생님은 이 생감초와 자감초를 동시에 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의안들을 다 보면서 하나는 감초를 이게 구별해서 동시에 다른 작용으로 쓸 수도 있구나. 이거 배우는 겁니다. 독특한 방지, 독특한 처방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런 정신들을 배우는 거죠.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면에서 그 처방을 한 겁니다. 주된 것은 이 제방의 원칙입니다.
기를 보하는 것과 승양은 하나의 일이로. 또한 이와 같은 화는 하이시 뭐예요? 허화의 범위에 들어가요. 이 환자는 그렇게 크게 실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의하는 표현을 보면,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의화는 마목을 치료하는데, 기여 습이 성한 것으로, 화의 열이 경맥에 타고 들어온 것으로, 이런 의안을 우리가 배우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마목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배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마목의 중점은 기호, 습에 있어요. 기허. 그래서 습성은 그렇게, 습이 성하지 않냐, 또는 화열이 있냐 없냐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이거 외워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의 마목이 온다고 해도 그 사람이 기어를 기본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어 마목, 풍이 아닌 기어 마목이라고 할지라도 습이 있냐 없냐, 화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 처방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건데, 그 처방의 방약의 의미들을 이해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현재 심혈관 병변으로 쇼마, 손이 마비가 온 것을 포함해서 아이씨 이런 방면으로, 지금 기어 방면으로 문제를 생각해 갖고 치료하고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이제 임상을 꼭 해갖고 이제 자기 책임하에 환자들을 봐야 되잖아요.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중국 각지 흩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70년대에 중국 전 지역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병원, 현대시설의 병원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중국 각지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북경 시내에서 93년도인데요. 북경 시내 말로 벽돌을 날르는, 우리 60년대 같은 현상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게 90년대 중반까지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70년대 중국 얼마나 낙후됐겠어요. 따라서 이제 이 중국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이 한의과 대학을 나와도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서 배치받으면 자기가 수술도 해야 되고요. 간단한 거는. 양방 처방도 해야 되고요. 중의도 해야 되고요. 한약 처방, 침도 놔야 되고요. 다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이제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나가서 책임이 무겁다, 이제 전국 각지를 흩어지면 여러분들 책임하에 다 환자들 바로 보고 처리하고 치료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이제 런하우스가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세하게 이제 임상하는 방법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또 훈계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자, 본 PDF 교재 파일을 원하신 분들은 한의학 다 함께 연구해요.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이 PDF 교재 파일을 보시면 미리 예습해보고, 어떤 문장들이 해석이 안 되나, 이해가 안 되나, 그러면 강의를 듣고 볼 때 중국어 공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한의학 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다운받으시면 될 겁니다. 다양한 강좌들, 황전해경 소문 강좌는 이미 다 올라가 있죠. 그래서 시간 나시는 대로 천천히 들으시면 될 거고요. 상한동 강도 임상연구와 함께 꼭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 변증론치라고 하는 일관된 개념을, 지금 런하우스도 강조하잖아요. 단순 외연락 하지 마라, 처방을. 그 기제를 이해하고 용약의 사상을 그 변증의 사상을 이해하고, 그 용약, 약을 어떻게 처방하는지 각각의 약들을 그 기제를 이해하는데, 의안 하나 쌓여가면 복령과 계지가 합쳐서 수음이 차올라오는 것을 내려주며 우리 몸에 동시에 기를 아래로 내려주는구나. 이런 약을 하나씩 생감초와 저감초를, 또 요번 의안에서 볼 수 있잖아요. 생감초와 저감초를 같이 쓸 수도 있구나.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한의학을, 정말 정통의 중국의 한의학들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우리도 또와 같이 어떻게 해서 중국의 명의들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었는지 같이 공부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새로운 한국사에서 새로운 그 한의학 공부하는 물결이, 바람이 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함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